지금 오늘 그냥 방송 쉴까? 저기 청문회 보게? 오늘 여러분들 지금 청문회 봐야 될 것 같은데, 그죠? 진짜 쟤네 너무하는 거 아니야? 뭐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전국의 땅이 왜 이렇게 많냐? 부동산 투기를 하려고 그런 거 아니냐? 폭력 쓰면 안 되는데. 옛날에 잘 썼던 폭력이 막 떠올라. 이빨을 뽑아 짤짤하고 손가락 부드러 윤노랑 과감한 내거리 사가지를 묶으면 똥꼬에 심지를 팍 박아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잘릴까봐 내가 말을 못하고 내가 진짜. 아니, 예. 근데 그 본 사람들은 뭐래? 내가 일단 해설하기 전에 그 지금 청문회를 본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강경화가 나쁜 사람이다 막 이런 분위기야? 아니면 야당들어 미쳤다는 분위기야? 주변 사람들 분위기가 어때요? 방송을 보고 난 주변 사람들의 어떤 반응.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다 저기 뭐야 야당 욕하고 있는 거죠? 예. 또 야당만 또 막 까이고 있는 거 맞지? 아니 그러니까 일단 지금 뭐 의혹이라고 막 엄청 비리백화점이라고 뭐 부동산 투기가 또 발견되고 뭐 논문 뭐야 네 가지였지? 논문 표절 그 다음에 부동산 투기 2건 아니야 뭐 하여튼 뭐 부동산 투기가 여러 건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뭐야 뭐 위장 전입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지? 자녀 이중국적 그 다음에 증여세 논란 예. 내 증여세 그 부분은 못 봤어. 예, 증여세 그 부분은 못 봤는데 일단 지금 나와 있는 이 논문 표절 네. 논문 표절 얘기 들어보니까 많이 들어본 건데 그게 아닐 텐데 나는 뭔가 내가 모르는 어떤 논문 심사기관이 있는 줄 알았어. 내가 모르는 어떤 논문 심사기관이 있는 줄 알았어. 야! 예. 그 84년도에 쓴 논문에 수백 페이지 중에서 36개의 단어가 따옴표 없이 인용됐다. 이게 뭐 그 6단어 이상이면 표절로 본다. 라고 지금 이제 주장을 한 거잖아요. 그 이주영이가. 이주영이가 뭐 해양수산부 장관하고 막 얼굴에 수염 기르고 그럴 땐 정상으로 보였는데 지금 뭐가 영아냐? 자, 일단 기본적으로 소위 6단어 이상의 단어가 겹치면 요걸 표절로 본다라는 규정 자체가 생긴 게 언제라고? 그 규정 자체가 생긴 게 2008년인가야. 그죠? 논문 표절에 규정이 생긴 게 2000년대야, 하여튼. 예. 2000년 이후에 그 표절에 대한 규정이 생긴 거고요. 그게 서울대 무슨, 심사 기준으로 생겼어. 예. 그래서 2000 몇 년에 생긴 거라, 그거 좀 찾아봐봐. 정확하게가 그 서울대에서 논문 표절의 기준이 만들어진 게, 그게 그 2000년대 들어서서 생긴 기준이야. 그런데 그걸 1984년도에 박사학위 논문에다가 그걸 들이댔으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거죠. 예. 2006년이야? 확실해?
그러니까 그 논문, 그러니까 서울대에서 논문 표절에 대한 기준이 생긴 거. 그게 또 논문 표절 기준도 왜 생겼냐 하면 그 당시에 노무현 정부 때 노무현 정부의 장관들더러 긴급 재난 문자가 왔어. 재난 내용이 뭔데? AI 관련해서 살아있는 닭을 구입하면 축산부서에 신고하라고. 우리 주변에 살아있는 닭을 경기도청. 나 서울 살아. 그리고 내 주변에 살아있는 닭 들고 다니는 사람 없어. 진짜 너 왜 그러니? 예. 관심 받고 싶은 거야? 자, 살아있는 닭. 닭이 무슨 죄라고 503에다가. 예. 눈썹이 오늘 너무 길게 됐어. 자, 좌우지간 그래서 이 논문 표절 이야기는, 예, 논문 표절에 대한 그들의 주장이 허위 주장이라는 건, 이 84년도의 논문에다가 2006년에 만들어진 기준을 가지고 들이대면 안 되는 건데, 그 기준이 생긴 이유도 뭐였냐면요. 그 당시에 노무현 정부에서 교육부총리를 하겠다는 사람한테 자기 논문을 인용을 한 거야. 자기가 쓴 자기 논문을 재인용을 했는데 그게 따옴표가 없었다고 그걸 표절이라고. 그래서 교육부총리를 못하게 했어. 노무현 때. 그래서 논문 표절에 대한 기준을 만든 거야. 그래서 만들어진 게 2006년 서울대에서 발표한 논문 표절의 기준이 나온 거예요. 그때 그 박근혜가 이끄는 한나라당에서 그 자기 논문을 자기가 따옴표 없이 인용했다고 그걸로 논문 표절이라고 지랄을 떨어가지고 그래갖고 교육부총리를 못했다니까. 그래서 이제 그 논문 표절에 대한 기준을 만든 건데, 그러면 그 이전에 1984년의 논문을 2006년의 기준을 가지고 표절이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미친 짓이야. 그거부터가 약간 좀 모자란 거라고. 기본적인 개념이 좀 모자란 애들인데 그걸 갖다가 또 당당하게 국회의원이 인용을 했다는 거. 예. 그게 진짜 어이가 없었던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는 3가지 건이 걸려 있더라고. 부동산에 대해서 강경화의 부동산 3가지. 첫 번째가 뭐였냐면, 어머님이 살고 있는 그 집, 강경화 이름으로 3사람 이름이 공동 매도를 하고 매수를 하고 다운 계약서를 쓰고 뭐 증여세를 안 내고 뭐 이런 주장을 이제 막 한 거야. 그래서 부동산 투기 목적이 아니었냐 막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그 집이 이 장녀의 이름으로 산 그 생활력이 없는 어머님이 살고 계신 집인데, 그게 이제 다 쓸어가는 빌라여서 그 쓰러져가는 빌라 주인 넷이서 이제 의견을 모아가지고 이걸 새로 짓자. 그래서 증축을 해서 8채를 만들어가지고 네 사람한테 더 팔아서 그걸로 건축비를 마련하자. 이렇게 해서 지었는데, 그게 만약에 값이 막 오르고 그걸 팔고 튀었다면 부동산 투기가 돼. 근데 지금도 그 집에 살고 있고 그 집에 그렇게 부동산 값이 오르지도 않았다며. 그걸 부동산 투기라고 지랄 연병을 하면서, 지네들은요, 사실 그 이명박 때 장관 후보, 박근혜 때 어떤 장관 후보가 지는 집이 엄청 부자야. 어마어마한 부자인데 자기 어머니 생활보호 대상자로 등록해놓고 나라에서 그 생활비 지원받게 했잖아. 그런 놈들에 비하면 진짜 효녀지. 그지? 그걸 투기라고 지랄이야.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였냐면, 강경화 부부 이름으로 된 땅이 왜 전국에 이렇게 많냐. 그러니까 그거 땅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설명을 하더만. 양평에 있는 땅인가는 문중에서 물려받은 땅이고, 또 어디에 있는 땅은 시댁에서 물려준 땅이고, 그리고 이 부부가 돈 벌어갖고 산 거는 그 5,000평, 거제에 산 5,000평이 다야. 근데 거제에 5,000평 해봤자 강남에서 아파트 한 채 값도 안 나와. 그런데 그 거제에 산 땅이 이게 이제 부동산 개발업자가 개발을 해서 판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이 산 다음에 거기가 땅값이 오른 거야. 그러면 그 땅값이 올라서 팔았으면 부동산 투기야. 얘네가 10,000원짜리 땅을 사서
72만 원이 돼서 그걸 팔았으면 그러면 그건 투기 목적의 땅이 되는 거야. 근데 그 72만 원, 72배로 뛰었다는 것도 보니까 5천 평이 72배로 뛰었다는 것도 아니야. 그죠? 지금 정확하게 설명 안 해서 그렇지 집터만 그렇게 왜 작은 규모로 집터만 값이 오른 거고 평당 100만 원 정도로. 그리고 나머지 이면은 그렇게 오를 리가 없는 땅이야. 근데 마치 5천 평의 땅을 사서 그게 72배로 올랐다는 그렇게 착시 효과를 노리는. 참, 땅값이 올라서 팔았으면 욕먹을 만하지. 얘네가 사서 그 땅이 갑자기 땅값이 오르고 그걸 팔았으면 욕먹어야지. 72배 올라서 17만 원이야? 100만 원이 아니라? 추잡스러워가지고 진짜. 그니까 세 가지야. 강경화 엄마가 살고 있는 낡은 빌라 이야기, 재건축한 빌라.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왜 전국에 땅이 많냐. 그게 문중에서 주고 시댁에서 받고 그것도 땅도 얼마 되지도 않는 평수야. 뭐 몇천 평 몇만 평 받은 것도 아니고 300평 그 다음에 70평 이 정도 받은 걸 가지고 그걸 전국에 그게 땅을 사모하냐고. 지랄, 니네들도 한번 털어봐! 그 다음에 또 뭐야. 딸 위장전입 부부는 해명을 남편이 잘 못했더만. 근데 그게 비행기를 타기 전에, 여러분 그 비행기 타본 사람 알아요. 열 몇 시간 동안 비행기를 타는 동안에 통화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비행기 타기 전에 그거 남편하고 얘기를 해라. 그리고 비행기를 탄 거야. 그리고 급하게 출장을 가느라고 열 몇 시간 동안 전화가 끊겨 있었던 거야. 근데 그동안에 남편이 잘 모르니까 친척집이었나 이렇게 얘기한 걸 가지고 거짓말이라고 지랄 연병을. 그 다음에 또 뭐야. 자녀 이중국적. 자녀 이중국적 문제는 나도 이 자녀 이중국적 문제는 나는 좀 심각하다고 봐요. 예. 나는 자녀 이중국적 문제는 나는 좀 심각하다고 봐. 왜냐하면 특히 내가 이제까지 우리 방송에서 이야기했던 부분이 뭐냐. 국회의원이나 정부 고위층 자녀들 자녀 이중국적이 있으면 나는 걔네들 고위공직자면 안 된다. 그게 내 주장이었어. 그건 이 여자가 걸려. 예, 그 부분은 걸려. 그런데 너네 박근혜 때 이명박 때 그리고 무엇보다 너네 지금 새누리당 국회의원들 너네 지금 이중국적자 많잖아. 지네들은 그럼 이중국적자 다 정리했어? 지네들은 아무도 정리 안 하고 이 집은 지금 도리어 이중국적 정리하고 들어온 데잖아. 자기네들은 말이에요. 박근혜 때 고위공직자 자녀 중에 수십 명이 국적을 포기해서 군역을 면제받았어. 국적을 포기해서 군역을 면제받은 놈들이 그 지네들 당에 있는데 지네들이 밀었던 고위공직자들이 그런 놈들 아니야. 이명박 때부터 박근혜 때까지 이중국적에서 국적을 포기해가지고 군대를 면제받은 애들이 수만 명이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 장녀 문제를 시비를 걸면서 외국에서 사업하는 여자들만 그 딸도 외국에 왔다 갔다 하고 사업하면서 국적이 이중국적이 필요했던 여자들만. 근데 그걸 갖다가 이중국적이 어쩌고저쩌고 막 굉장히 비리가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사실 말이에요. 지금 그 유승준만 막 뭐라고 물고 늘어지는데 사실 진짜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가 그 군역의 의무가 있는 나라에서 아들들이 그 군역을 면제받기 위해서 국적을 포기하는 문제, 그게 이중국적의 문제였잖아. 그죠? 근데 그걸 가지고 왜 시비를 걸고 지랄이냐고. 근데 나는 지금이라도 만약에 이중국적을 정리 안 하면 나는 솔직히 장관을 할 자격 없다고 생각해. 근데 다행히 그 이중국적을 포기하겠다. 국적 하나를 정리하겠다라고 그 결정을 내렸다니까. 그래서 나도 동의하는 거지.
만약에 이중국적을 정리 못하겠다 그러면 나는 장관할 자격 없다고 봐요. 예. 왜냐하면 다른 나라의 국적자가 가족에 있다면 이 사람이 그 무슨 어떤 업무를 봐서 외교적으로 중요한 기밀 문서를 그 자녀들이 볼 수 있는 거야. 그랬을 때 이 자녀들 중에서도 이 뭐라 그래야 자녀의 자녀라든가 또는 자녀의 자녀와 관계되는 그 사람들이 우연히 국가기밀을 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나는 그 이중국적자는 가족 중에 있으면 안 된다. 특히 뭐 이런 장관들은 국가 기밀을 다루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데 정리하기로 했다. 그러면 그 부분도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증여세라고 막 주장하는 게 그 딸 이름으로 무슨 건물을 뭐 빌딩을 사고 건물을 사고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빌딩이니 건물이니 말이 좀 사나워서 그렇지 실제로 보면 그게 증여한 게 아니라며. 자녀 명의만 빌렸을 뿐이지 두 사람 이상의 명의가 필요해서 자녀 명의를 도용해서 썼다가 명의만 쓰고 끝난 거라며. 그래서 실제로 증여가 없었다는 거야. 실제로 증여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증여세를 낼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 아무 문제 없는 거야 결론은. 그지? 지금 아무 문제가 없는 거야 결론은. 근데 그걸 가지고 그동안에 언론에서 거짓말이 너무 심했다는 둥, 탈세를 했다는 둥, 지네들은 진짜 탈세를 밥 먹듯이 한 새끼들이 이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한테 막 나무란다고. 지금 딱 그 꼬라지야. 그러니까 언론이 문제일 수밖에 없죠. 내가 그랬잖아. 얘네 언론이 쉽게 그 협조 안 할 거다. 강경화 아이들 명의로 한 건 자주 내려오라고 한 것. 강경화 남편 은퇴 후 살려고 매입. 최경환이가 전형적인 부동산 투기다. 최경환이가 누구더러 전형적인 부동산 투기다 나발이다 말할 자격 있냐? 최경환이가 지가 박근혜 정부의 경제부총리 맡았고 한 짓이 뭔데? 비서도서 집 사라 그거밖에 안 했잖아. 누구더러 지금 전형적인 부동산 투기가 나발이고 지랄이야. 그 거제 땅값이 오른 건 언젠데? 이명박 박근혜 때 아니야? 시기상 그럴 것 같은데? 거제 땅 산 거 그거 땅값 오른 게 이명박 박근혜 때 오른 거 아니에요? 언제 샀는지 좀 알아봐봐. 2014년. 거봐 지네들 시기에 땅값 폭등해가지고 땅값이 오른 건데 그걸 아니 그러니까 지네 야 최경환 네가 땅값 올려준 거잖아. 지네가 지금 땅값 올려놓은 거구만. 그거 어쩌라고. 나 이 진짜 이 또라이 새끼들 진짜. 최경환님 투기를 조장한 게 맞아요. 예. 최경환이가 막 빚어서 집사라고 그러고 부동산 투기를 조장한 게 맞아. 국가 정책에 충실하게 따랐구만. 그나마 빚을 빚었지 않고 샀으면 그게 다행인 거지. 그리고 거제 집 문제는 손석희 사장이 나와서 공식적으로 사과했던 그 문제죠. 기획부동산이란 단어 자체가 적절치 않았다. 그 기획부동산이라는 건 그 기획부동산으로 쪼개 팔고 뭐 용지 변경을 해서 파는 사람이 문제인 거지. 그걸 산 사람이 비난받을 문제가 아닌 거야. 그래서 그게 그 손석희 사장이 자기네들이 보도 잘못했다라고 사과했던 부분이잖아요. 근데 뭔가 있는 것처럼. 그리고 여기 잘 봐봐. 결국은 의혹은 4가지야. 그죠? 결국 의혹은 4가지인데 이걸 마치 뭔가 새로운 게 발견된 것처럼 계속 저기란 거였어. 강강술래 의혹. 그지? 요거 강강술래 의혹 제기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 김한길이가 썼던 방법인데
탈당할 때, 그러니까 이제 2007년에 당을 깰 때 굉장히 많은 사람이 탈당하는 것처럼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탈당한 사람의 이름을 번갈아서 쓰는 거야. ABC 탈당이라고 쓰고 다른 신문에서는 BAC 탈당, 또 다른 신문에서 CPA 탈당, 이런 식으로 이름을 번갈아서 막 쓰면 사람들 이름이 막 왔다 갔다 하잖아. 그럼 이름을 잘 몰라. 굉장히 많이 탈당했구나라고 착각을 하게 된단 말이야. 그걸 노린 거야. 그게 2007년에 김한길이가 민주당 깰 때 썼던 방법이에요. 그거를 2012년에 그 언제였지? 2014년인가? 아니야, 15년 겨울에 그걸 또 쓰려고 그랬어. 15년 11월에 저기 안철수가 지가 먼저 탈당을 해. 3명이 나갔어. 근데 그러고 나서 계속 탈당이 줄여질 거라고 보도가 나오는 거야. 근데 나간 3명 ABC 이름을 계속 번갈아 쓰더라니까. 그래서 내가 그래서 뭐라 그랬냐, 우리 시청자들한테 우리가 명단을 작성하자. 어떤 놈이 나가는지 명단 작성하자 그랬더니 명단 작성해갖고 딱 보니까 11명에서 멈춰 있는 거야. 근데 계속 많이 나가는 것처럼 막 뻥까다가 그거 딱 걸렸잖아. 그게 그 강강술래 탈당자 명단이었어. 근데 이번에 강경화나 김상조의 의혹도 보니까 4가지야. 그 4가지를 막 뭔가 부동산 투기 의혹 다시 제기, 또 부동산 투기 의혹. 그리고 막 굉장히 많은 줄 알았더니 보니까 부동산 투기는 한 건도 없어 지금. 그지? 부동산 투기라 함은 싼 값에 사서 거기에 살지도 않으면서 산다고 뻥을 까서 그 집값이 튄 다음에 그걸 차익을 얻고 팔 때 그걸 투기라고 그러는 거야. 위장전이 부동산 투기는 그때 얘기하는 거야. 근데 지금 강경환의 집은 계속 살고 있대잖아. 다 사는 집들이야. 근데 그걸 무슨 부동산 투기야, 투기가. 웃긴 새끼들이지. 그러니까 이거 투기라는 거는요, 싼 값에 사서 가격이 오른 다음에 팔고 차익을 챙기면 그걸 투기라고 그러는 거야. 그걸 아까 이인영이 딱 지적한 거야. 투기라 함은 거기 살지도 않으면서 그 싼 값으로 그 집을 사기 위해서 주소만 옮겨놓고 그 다음에 그 집이 가격이 폭등했을 때 그걸 팔아서 차익을 챙기면 그걸 투기라고 그런다. 근데 강경화 후보자가 그렇게 했느냐? 안 그랬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자기 본인이 그걸 주도해야 된다. 근데 이건 강경화가 주도한 것도 아니고 땅값이 폭등을 한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팔고 튄 것도 아니고 이게 왜 투기냐고. 그 다음에 땅이 전국에 왜 그렇게 많아? 야, 너네는 이명박 때 오피스텔 40채인 여자도 장관 후보로 내세웠던 것들이 어디다 대고 지금 문중 땅이래잖아. (70배) 이상 올랐다고 해서 봤는데 20만원. 70배 전엔 얼마였던 거야? 그래서 70배 전에 70배 올라서 20만원이야? 그럼 살 때 얼마였던 거야? 수아. 72배가 아니라 72%. 72%가 올라가지고 20만원. 11만원짜리 사가지고 17만원 된 거야? 그래서 72% 올랐다고? 72배라며. 이 새끼들 진짜 이빨 뽑아 짜잘하고. 자, 좌우지간 얘네들이 아주 말이에요. 강경화의 거짓말 논란 이런 걸 보고 프레임이라 그래. 예. 강경화의 뭐 거짓말 논란, 그래서 거짓말로 점철된 뭐 악녀 막 이런 식의 그 프레임, 그거 주도한 게 지금 이태규잖아. 왜? 이태규가 누구야? 이명박 연설문 썼던 애야. 한마디로 이명박 사람이라는 거지. 그런데 지금 강경화는 그 이명박의 그 언론들, 걔네들이 지금 다 이제 친일파 애들인데 지금 강경화는 이 친일파 이 외교부 얘네들하고 전혀 다른 사람이잖아. 외교부를 갈아엎겠다는 사람이야.
그러면 지금 이명박 언론은 자기네들의 지금 뿌리가 흔들리는 거야. 무엇보다 이명박 때 자원외교니 뭐니 헤쳐먹고 서로 갈라먹은 새끼들. 그거 만약에 이 여자가 외교부 장관이 되면 진짜 다 털리게 생긴 거야, 지금. 그래서 지금 저 지랄들인 거죠. 예. 지금 이제 왜 강경화에 대해서 저렇게 턱택도 없는 헛소리들을 계속 하느냐. 예. 가령 이제 박주선이가 막 외교부 다 나가라고 막 처음부터 지랄하고 그랬잖아. 박주선이가 누구야? 박주선이가 2012년에 박근혜를 공개 지지하겠다 그랬어. 그래갖고 광주 시민들이 박주선 산으로 끌고 가서 묻어버린다고. 그래갖고 공개 지지선언 못했던 게 박주선이야. 예. 그 박주선이가 지금 박근혜, 아니, 그 누구야, 강경화 주변에 외교부 인사들이 나와서 서포트 하겠다고 나와니까 다 나가라고 막 소리 지르고 그랬던 거고, 그 다음에 이태규가 누구냐면, 예, 이태규가 누구냐면, 이명박 연설문 썼던 애야. 연설 보좌관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 어제 또 현충일에, 지켜러 가야 돼. 문재인 대통령이가 또 사고를 쳤어. 아니, 무슨 현충일 기념식을 재방송하라고 그러고. 나 진짜, 이 눈빠들 진짜. 좌우지간 그 연설문이라는 게, 연설 보좌관이라는 게 뭐냐면, 이 대통령의 생각을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 대통령의 생각을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이 연설 보좌관을 하는 거야. 가장 쉽게 가까이에서 말 잘 통하는 사람. 생각을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이 연설 보좌관을 해요. 예. 근데 지금 5.18 연설문하고 어제 그 연설문이, 그러니까 이 철학이 담겨있는 연설문이잖아. 물론 이명박 때도 철학은 있었어. 돈 중심 철학. 그러니까 이제 이명박의 연설 보좌관이었던 이태규가 지금 이제 이 모든 이 청문회를 이끌고 있는 거야.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삑삑 싸대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소리를 그대로 이명박 언론이 받아가지고 퍼뜨리고 있는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이 여러분들이 무슨 저기 국민TV라든가 아니면 팩트TV만 보면 쟤네들이 어떻게 진실 왜곡하는지 몰라. 이게 YTN이나 연합뉴스를 켜놓잖아. 그러면 밑에 자막으로, 자막으로 그 정치를 해요. 전혀 이 소리를 듣는 거하고 달라. 왜 그랬냐? 왜 그러냐 하면, 내가 김삼조 때도 얘기했지만, 그 관공서에서 은행이나 이런데, 은행이나 구청이나 이런 로비 같은 데 틀어놓은 텔레비전에서는 소리가 안 나와. 자막만 나와. 그러니까 그 자막으로 엉뚱한 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다니까? 지금 강경화가, 막, 죄송하다, 사죄한다, 이런 얘기만 나와, 지금. 그러면 자막으로 강경화가 계속 사죄한다고 나오면 그 의혹이 다 맞다라는 착각이 들잖아. 그걸 노린 거야, 지금. 예. 예. 야, 서청원이도 나왔네? 저 서청원이는 누구야? 선거법 위반, 그것도 선거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전과 이범이잖아. 오늘 아주 그냥 홍문종이, 윤상현이, 서청원이, 어마어마한 화려한 전과자들이 다 나왔어. 홍문종이는 누구냐? 아프리카 노예 사건. 그거 알지? 아프리카 노예 사건. 아프리카에서 그 춤추는 사람들 데려다가, 돈도 안 주고 막 부려먹어가지고, 그리고 막 다 썩어서 막 무너져 내리는 무슨 컨테이너 박스에다가 그 몰라요? 아프리카 노예 사건? 찾아봐. 아프리카 노예 사건. 그게 홍문종이지. 그치? 아니에요? 맞죠? 저기 아프리카 노예 사건 홍문종 맞지? 아프리카 박물관을 운영하면서 거기 아프리카 댄서들을 데려다가 완전히 무슨 외국인 노동자들 임시 숙소 같은 데다가 머물게 하고 돈도 제때 안 주고 막 그 무리하게 춤추게 하고 춤을 강요하고 막 그랬어. 아파도 쉬지도 못하게 하고. 그래서 그게 아프리카 노예 사건이라고 또 그랬던 홍문종이, 그 다음에 윤상현이가 박근혜한테 누나라고 부른다며. 그래서 원조 친박이가 윤상현 아니야. 박근혜더러 누나 부른다는 애가 윤상현이야. 그리고 서청원이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2번 감옥 갔다 왔고. 예. 그런 애들이 지금 강경화더러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는 거야. 그 최경환이는 누구야? 박근혜 때 비더더서 집사라고 초이노믹스 이러면서 비더더서 집사라고 막 그 규제 다 풀어주고 그래갖고 지금 아파트가 폭등한 거 아니야. 그게 문재인 때문에 폭등한다고 지금 또 뻥까고 앉아있고 그런 애들이 나와가지고 강경화의 도덕성에 문제가 있대. 야, 그러니까 이게 범죄자 나라에서는 범죄 안 저지르면 그런 얘기 했잖아. 애꾸는 나라에서는 두 눈배기가 장애인이라고. 애꾸는 나라에서는 두 눈 다 있으면 그게 장애라고. 그러니까 지금 쟤네들이 모여 앉아가지고 아프리카 노예 사건 노동착취 범죄자 그 다음에 경제 파탄 가정 그 가계부채 폭탄 만든 주범 최경환이 그리고 최경환이가 그걸 걸 아마 인턴 자기 인턴을 그 꼴등한 애인데 걔 강제로 취직시키려 했던 그 다이아몬드 수저 그것도 최경환 아니야. 그지? 그 최경환이 그 직원 특채 인턴 특채 문제 걸었던 지 밑에서 일했던 애를 말도 안 되는 데다가 꽂았다가 걸린 사건 그게 최경환이지. 그리고 가계부채 폭등하게 된 원인이 그게 최경환이고 그리고 또 있는데 최경환에 대한 여러 가지 비리들이 여러 개 있어. 롯데 50억 사건은 뭐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지금 재판 중인 사건. 그 다음에 지금 나와서 막 강경화를 공격하고 있는 쟤네들이 보통 애들이 아니야. 그러니까 아주 화려한 전과자들인데 서별관회의 서별관회의 특검해야 되는데 튀었잖아. 저 최경환이가 어딘가로 숨어버려가지고 그때 최경환 소환했는데 안 오고 그러지 않았어? 국회에 나오라고 그랬는데 막 안 나오고 그 서별관회의 주도한 애잖아 제가. 그래 경제 파탄 주범이야 저게. 지금 저것들이 나와가지고 지금 강경하더러 도덕성이 어떻고 저렇다고 막 그러고 있는 거야 지금? 야! 야! 정말 너네 미친 거 아니야? 그런데 말이에요. 자, 쟤네들이 나왔다라는 건 무슨 얘기냐? 그만큼 이번 청문회가 쟤네들한테 중요한 거야. 저쪽 애들한테 이번 청문회가 그만큼 중요했다는 거야. 잠깐만요. 너 지금 뭐라고 그랬니? 시끄럽다고 얘기하는데 강퇴시켜주세요. 찾아서. 주력 부대가 한마디로 쉽게 움직이지 않는 본진이 그러니까 저거는 뭐냐면 이순신 장군하고 지금 일본군 해적 두목들 이제 임진왜란이 일본군 해적들이 파별로 다 온 거잖아. 일본군 해적연합군이 쳐들어온 게 임진왜란이잖아요. 그때 지금 이순신 장군 하나하고 그 해군 대장들이 다 만나는 장면 그 상황이랑 똑같은 거야 지금. 쟤네들이 각 계파 대표들이야. 이 친일파들의 각 대표들이 지금 나와 있는 거야. 그리고 지금 완전 장수들이 나온 거지. 그럼 무슨 얘기냐? 일본군 해군 대장들이 그러니까 해적 대장들이 지금 다 온 거나 마찬가지인데, 자, 그럼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느냐? 여러분이 되게 중요하다니까. 내가 지난번에도 설명했는데, 우리나라의 외교가 언제부터 망가졌다. 우리나라의 외교가 망가진 게 을사조약 때부터야. 을사늑약이라고 그러잖아요. 조약이라고 인정을 안 해. 조약은 절차가 맞아야 되는 건데 그 당시에 조선의 왕, 대한제국의 황제였던 고종 황제가 동의하지 않았어. 동의하지 않았는데 지네가 막 가서 찍은 거라서 도장이 잘못됐다는 거 아니야. 1905년에 을사늑약 이후로 우리나라가 외교적인 자주권을 행사하지 못했던 거야. 그런데다가 이승만 때 10년 동안은 미국에서 무조건 원조만 받고 전 세계에서 우리가 천덕꾸러기였지. 그 당시에 이제 이승만 정권 때는
북한보다도 우리가 1인당 GDP가 낮은 아주 후진국 중에 후진국이었어. 그러니까 국제적인 원조받는, 지금 여러분들이 왜 유니세프 뭐 유엔 난민기구 이런 데 보면 되게 가난한 나라들 많이 나오잖아. 그런 가난한 나라들 취급받던 때가 우리가 이승만 때야. 가장 못 살았던 나라. 그러다가 박정희가 된 다음에 처음에 박정희가 막 경제 성장을 하겠다, 경제 발전을 하겠다고 개혁안을 2개를 내세웠는데 그게 화폐 개혁하고 토끼털 수출이었는데 둘 다 아작이나. 그래갖고 그 케네디 경제팀에서 와가지고 이 남한을 일종의 마샬 플랜이죠. 그 당시에 이제 미국과 서방 세계가 이렇게 그 공산국가하고 맞서 있는 나라들, 맞대게 붙어 있는 나라들에 대한 경제 지원을 해줘요. 그게 마샬 플랜이야. 그래갖고 서유럽에다가 마샬 플랜으로 지원하고 우리나라나 일본, 대만 이런 데다가 지원을 해준 거야. 서방 국가들이. 그때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했던 것도 그런 마셜 플랜의 일환으로 우리나라에다가 그 서방이 경제 원조를 해준 거야. 그래갖고 이제 우리가 경제 발전을 했던 거 아니야. 근데 그때도 우리나라의 외교, 이 박정희 미친놈이 대통령이 되자마자 뭐 했냐면 한일 외교를 정상화시키겠다. 그러면서 일본에게 아주 굴욕적으로 독도를 갖다 바치면서 그 일본에서 돈을 빌린 거야. 받은 것도 아니고. 그걸로 경부고속도로를 놓았단 말이야. 그러면서 그 경부고속도로 놓는 돈으로 대신 우리나라의 위안부나 강제징용 징병에 대해서 절대 개인적으로 손해배상 청구 안 한다는 각서를 써줬어. 그걸로 이 박정희가 나라를 팔아먹고 역사를 팔아먹은 게 박정희였지. 그 다음에 미국에서 박정희가 옛날 공산당 출신이고 군부 쿠데타 출신이기 때문에 신뢰를 많이 안 했단 말이야. 그래갖고 미국에다 충성을 맹세하고 있다가 그 충성을 말로만 맹세해놓고 무슨 짓을 했냐면 미국에 있는 상원의원인가 하원의원들을 그 로비를 했어. 그 로비를 해가지고 자기에게 유리하게 뭘 하려고. 그러다가 걸린 게 프레이저 보고서예요. 프레이저 상원의원이 박정희의 미국 의회 로비 사건, 박정희가 미국의 의회에다가 돈 주고 로비를 하려고 했다. 그게 코리안 게이트였나? 그래서 그 박정희의 로비 사건의 전반을 조사해갖고 그 청문회를 했단 말이야. 미국에서 청문회를 하면서 김영욱이라는 박정희 오른팔이었던 걔를 불러다가 박정희의 모든 비리를 다 들었던 게 그게 프레이저 보고서에 나와. 그때 스네이크박이라고 미국 사람들이 지정을 했던 그게 이제 이 박정희에 대한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박정희 시대에도 우리는 외교답지 않은 외교를 했던 거야. 그리고 이제 결정적인 게 뭐냐면 박정희 때 김대중 대통령을 죽이려고 김대중 대통령이 도쿄였나 오사카였나 일본으로 피신해 있었는데 일본에서 김대중 대통령을 납치를 하잖아. 납치를 해갖고 태평양으로 데리고 가갖고 현해탄에서 빠뜨려 죽인다고 협박하고 있는데 그때 미국에서 와가지고 구했다는 거 아니야 김대중 대통령을. 그 김대중 납치 사건. 그렇게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박정희 때는 IS 취급받았던 거야. 그러니까 이승만 때는 르완다 취급받고 박정희 때는 IS 취급받았던 나라였어 우리나라가. 그렇게 외교적으로 앞서지 못했지. 박정희 죽고 전두환 때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이 온 거 그거는 김대중 대통령 살려달라는 조건으로 왔던 거고. 그리고 나머지 나라에서는 전두환을 초청을 안 해갖고 전두환 때 맨 아프리카로 갔었어. 아프리카만 순방을 한 거야. 그래갖고 그때 나왔던 유명한 얘기가 뭐 허참인지 뭔지가 어떤 자기랑 같이 했던 여자 연예인이 흑인이랑 자가지고 흑인 애를 낳았다 이런 그 뭐 얘기했다는 그런 스캔들이 막 돌고 그랬었어. 예. 그 당시에 왜 그랬냐면 아프리카하고만 외교를 했기 때문에 아프리카나 방글라데시. 내가 그때가 전두환 대통령 때 내가 우리 학교에서 방글라데시 머시기가 왔을 때 내가 공항에 나가서 우리 학교 애들이 노래를 불렀어. 내가 그때 불려갔던 사람 아니야. 노튼 방글라데시 고르보보라 외워가지고 근데 가서 불렀는데 그 노래가 방글라데시 반군 노래였대. 그리고 그 노래 부른 것 때문에 우리 학교 그 음악 선생님 잘렸어. 진짜야. 노튼 방글라데시라는 노래를
우리가 불렀는데 그 저기 군복 입고 내가 막 인상이 험악해지더라고. 얼굴 딱 내가 봤는데 얼굴이 험악해져가지고 가길래 왜 그러나 했더니 그게 이제 그 방글라데시 민주화 운동가들이 불렀던 노래야. 우리나라에 온 거는 방글라데시 군부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이 되게 안 좋아하는 노래였다 그러더라고. 나는 그런 일도 겪은 사람이야. 지금 생각하면 그게 박정희 시대의 외교였다는 거죠. 예. 박정희 시대의 외교가 그런 수준이었어. 이제 전두환 때 외교가 그런 수준. 그러다가 노태우가 이제 외교를 해. 와, 이 노태우 때 외교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갖고 퍼주러 다니는 거야. 그래갖고 러시아에다가 북방 외교한다고 돈을 엄청 퍼줬어. 그거 못 돌려받아가지고 그거 썩은 그 저기 무기를 받았잖아. 그래갖고 그 90년대에 받은 무기로 세상에 우리 조카가 군대에 있을 때 그 다리 놓는 그 90년대 무기를 지금도 쓰고 있어. 30년대 무기를 지금도 쓰고 있는 거야. 그게 러시아에 빌려준 돈 못 받아갖고 받아온 무기들이래. 이게 다하게 연관된 얘기야. 예. 그래갖고 이제 그게 노태우 때 외교가 그랬지. 그 다음에 이제 김영삼 때가 소위 이제 북한에서 핵실험한다고 그러고 난리 났던 그 시절 아니야. 그래갖고 연변에 막 그 뭐 핵실험하고 막 난리 났던 때가 김영삼 때였고, 그래도 김영삼이 그래도 주도권을 잡아서 뭘 했냐면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게 됐었어. 김영삼이 하나회를 딱 해소하고 그 다음에 한미연합훈련 팀스피리트 훈련을 북한에서 핵실험을 안 하는 조건으로 팀스피리트 훈련 중단 선언 그런 거 했던 때가 김영삼이었어. 그리고 김영삼 때 소위 그 NLL 문제 이걸 공식적으로 국회에 처음으로 보고하고, 그게 김영삼 때 좀 외교가 조금 나아진 게 그 꼬라지였는데, 그만 우리가 다 알다시피 IMF 일으켜가지고 뭔지 모르고 빌려다 쓰고서는 그냥 쪽박이 났던 게 김영삼이었지.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되면서 비로소 외교를 한 거야. 김대중 대통령이 되면서 비로소 그 아세안이라든가 아셈 이런 데에서 우리를 파트너라고 인정해주고, 그래갖고 처음으로 우리나라 대통령이 기립박수 받았던 게 김대중 대통령이었어. 김대중 대통령이 처음으로 영국이니 미국이니 뭐 아시아니 어디를 가나 기립박수 받고 대통령으로 존중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국제사회에서는 김대중 대통령을 그 넬슨 만델라,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넬슨 만델라가 28년인가 감옥 생활했어요. 그리고 대통령이 됐단 말이야. 그래서 그 정도 급으로 김대중 대통령을 봐준 거야. 왜냐하면 박정희 전두환 때부터 수십 년 동안 군부 독재랑 싸우고 두 번이나 사형 선고를 받고, 두 번인가 세 번, 두 번 사형 선고를 받고 한 번은 납치 사건을 당했고 여러 번의 테러를 당해서 그 김대중 대통령이 다리까지 절었던 거 아니야.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을 국제사회에서는 엄청난 이 민주화운동의 투사로 인정을 했던 거예요. 그래갖고 영국 여왕이 전 세계에서 초청해도 잘 가지 않는데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김대중 대통령 때 왔던 거야. 노무현 대통령 때도 영국 여왕이 안 왔어. 그랬던 게 김대중 대통령 때 외교였고, 그게 뿌리가 돼서 육자회담을 주도할 수 있었던 거야. 그때 빌 클린턴이 김대중 대통령을 또 존경을 한 거예요. 그리고 빌 클린턴이 막 김대중 대통령한테 막 두 손으로 악수하고 막 이랬던 상황이었거든. 그래갖고 그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서는 빌 클린턴이랑 MS 마이크로소프트 사장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막 존중하고 존경을 표하고 그랬었던, 마이클 잭슨도 심지어 존경한다 그랬잖아. 그게 김대중 대통령 때 우리나라의 국격. 그러다가 이제 빌 게이츠 노무현 대통령이 되면서 노무현 대통령은 이미 안정적인 그 정권을 재창출한 거.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의 인터넷이 세계에 막 퍼지게 되고, 그걸 따라서 오바마가 그 무브온 운동을 전개하게 되는 그런. 그리고 이제 이 노무현 때는 김대중 정부 때 만들었던 그 육자회담을 유지해가지고 14선언이라는 성과를 내온 거잖아. 통일 마스터 플랜을 만들어낸 게 노무현 대통령이었어. 그래서 김대중 노무현 딱 10년 동안에 그 김영삼 때부터 좀 나아진 거죠. 노태우 때가 전두환보다 좀 나아졌고, 그 다음에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으로
이 외교가 그래도 한 20년 동안은 이전에 그 무식했던 시대보다 나아졌었던 거야. 그런데 누가 되면서 이명박이 싹 말아먹었잖아. 몇 달 만에. 이명박이 대통령 되자마자 몇 달 만에 싹 말아먹고 또 아프리카에 가서 무슨 다이아몬드 광산을 발견했다는 개지랄하면서 외교부 직원이 그 사기 주식 팔러 다니고 지랄했던 거야. 그래서 이명박 때부터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개무시당하고 일본 총리가 이명박이 불러다가 야 내가 앞으로 이제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쓴다. 그러니까 지금은 곤란하다 좀 기다려달라. 지금은 곤란하다 좀 기다려달라. 그래서 우리가 6개월 유예해주겠다. 그래서 6개월 뒤부터는 일본에서 독도가 지네 땅이라고 교과서에 쓰기 시작한 거야. 그 이명박의 대표적인 외교적인 실책이 일본 총리한테 불려간 거 아니야. 그리고 막 부시 카톡이 멀면서 좋다고 지랄하고서는 그 미국산 썩은 소고기 전부 다 수입하기로 했다가 국민들한테 된통 두들겨 맞고 다시 30개월 미만으로 돌아간 거. 그게 이명박의 외교. 이명박 때도 이게 누구하고 일본하고 미국에게는 완전히 굴욕적인 외교였고 그 다음에 다른 나라에는 개사기 외교. 그러면서 이명박 때 또 대표적인 게 그거 아니야. 아랍에미리트에 원전을 수출하기로 했다. 그래갖고 난리가 난 거야. 그때가 무슨 12월 27일인가야. 12월 27일인가에 난리가 났어. 막 지금 한국 저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로 급파되고 있다는 거야. 기자들과 더불어서. 그래갖고 그 다음 날이 아랍에미리트에서 원전을 어느 나라 걸로 하는지 결정한다. 프랑스랑 우리나라랑. 그래서 한국산 원전과 프랑스산 원전을 놓고 결정을 하는데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 지원 사격을 하러 갔대. 난리가 났어. 근데 다음 날 저녁 9시 뉴스를 끊고 거기 해외에서 기자회견을 해.